기자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어도 막 분노를 9to6인가요 보통은? 전공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메이트 박효정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사 이혜진 기자님과 함께 기자들은 도대체 실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모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신문에 재직 중인 이혜진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2015년 입사를 해서 연차로는 7년차 주니어 기자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 계신 거죠? 기자, 신문사 안에도 되게 부서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신문사는 일단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문사고요. 지역신문사라고 할 수 있고, 기자들 중에서는 저희 취재기자, 편집기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두 직종으로 기자는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취재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취재기자 말고 편집기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또 친구들이 모르니까 잠깐만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문을 기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일을 이제 편집 기자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뽑을 때 다르게 뽑나요? 보통 같이 뽑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취재기자 따로 편집기자 따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공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기자의 네. 전공 따지지 않고 네, 신문 방송학과 출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회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고, 그렇죠, 사회뿐만 그렇죠. 아니라 경제, 문화 여러 영역들이 있고, 그 각자에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자는 어떤 한 전공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구애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 뽑을 때도 전공 상관없이 네, 전공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력 학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 보나요? 일단은 서류 면접하고 이제 언론고시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사법고시처럼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만큼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 이제 일반 기업 공채랑 똑같이 이제 시험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이라 언론사에서 이제 준비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언론사마다 다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언론사 공부하다가 다른데 공부하려면 새로 해야 되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나 이런 건 비슷한데, 그리고 시험의 과정도 비슷해요. 필기 시험을 칠 때는 상식 시험을 친다, 아니면 논술 시험을 친다. 그리고 필기 시험 통과하면은 면접을 본다. 이런 과정들은 비슷한데, 딱히 정해져 있는 시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을 가지고 다 통과해서 이렇게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각 기업에서 그렇죠. 시험을 다 공채를 하고, 근데 그만큼 좀 문이 좁다 보니 이거를 언론고시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로 언론고시라는 시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아무래도 다들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하니 사실 그 최종 면접이 가장 어려워요. 최종 면접? 네, 최종 면접이.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면접까지 갈 정도가 되면 다들 실력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뽑는 게 아닌가,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최종 면접을 통과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죠. 네. 면접에서 좀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면접장에 가면 일단 사장님만 사장님이 앉아 계세요?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분들 앉아 계시고요. 편집국장님 계시고 한데, 네가 언론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냐?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실무적으로 사실 제가 어필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취준생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이 적더라도 적어도 나의 주어진 경험 하에서 내가 언론사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해당 언론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언론사인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언론사의 신문이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본인과 성향이 맞는 언론사를 찾아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뽑아준다고 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 혹시 안 좋은 거 보시고 막 상처받고 이러신 적은 없으세요? 요즘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네, 네이버에서 이제 기사가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연애 댓글이 많이 사람들이 악플을 많이 다시고 했잖아요. 근데 연애 댓글이 막히면서 네네. 이제 일반 기사에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읽으면서 아니 이게 네. 뭐 기자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어도 막 분노를 거의 거기다가 연애 네. 댓글 악플 다는 수준으로 그렇게 좀 악플을 다시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기사뿐만 아니고 이제 기자 이름이 바이라인이 다 들어가니까 누구 기자 누구 이러면서 기자를 네, 호칭을 딱 네 정해서. 호칭을 딱 정하면서 심지어 저는 기자 옆에 이제 사진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인신공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좀 악플을 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기자들은 어쨌든 뭐 그거에 보면 너무 상처받고 처음엔 엄청 상처를 받는데 뭐 그냥 이것은 감내해야 알수있냐?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댓글을 좀 안 보죠. 기자의 하루 생활 막 이렇게 출근하면 막 취재를 하러 다니고 막 이러나요? 어떻게 네.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봐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자들은 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담당 분야의 기사를 저는 쓰지 않았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썼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물 먹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쓰게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장님께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해명을 드려야 되나 이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물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매번 다른 신문사를 다져치고 내가 항상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다른 언론사들보다 내가 먼저 발빠르게 정확하게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사에 이제 우리 분야에 내가 쓰지 못한 기사가 나온 게 없느냐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눈 뜨자마자 확인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에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담당하는 분야의 어떤 관련 기관에서 보도자료라는 게 나와요. 네, 보도자료라는 게 나와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직접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과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정보를 캐내서 오늘 어떤 주요한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취재를 하고 이제 이게 취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취재를 하면서 오늘 요거는 좀 재밌겠다. 요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요런 정보들은 실제로 이제 깊숙이 취재를 들어갑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기사를 작성하면 기사 작성에서 보통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위로 올라가죠. 네,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부장님들은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것은 없는지, 빼야 될 것은 없는지라는 데스킹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데스킹을 거치고 기사가 조금 더 이제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되면은 그게 또 더 높은 분에게 올라갑니다. 이제 편집국장님, 편집부국장님, 이제 국장단이라고 하는 편집국장님, 부국장님이 계신데 그 부국장님과 국장단의 데스킹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문에 이렇게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통성을 가진 매체들로 이제 입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즘 언론사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언론사들도 너무 많아요. 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수익과 자본만을 쫓아서 언론사를 이제 문을 여시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그다음에 가심만 쫓는 뭐 그런 언론사들이 영세한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미디어는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유수의 언론사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기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의 호흡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 1시간, 분, 초 단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순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기사를 어떻게 이 기사를 빨리 취재해서 빨리 기사를 만들어서 송출해내느냐라는 그런 능력이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트렌드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출퇴근이 지켜지나요? 어, 9 to 6인가요, 보통은? 기자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뭐랄까 안 지켜지는 예, 거?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퇴근 시간? 예,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롭나요? 출퇴근 시간이 없기도 한데 자유롭기도 하죠. 네, 그렇구나. 네. 물 먹지 않는 좋은 기사를 계속 쓰기만 하면, 하면 별로 터치가 없는. 터치가 없어요.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제 경우에는 가치 갈등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기자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월급을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아마 서울에 조중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 매체들로 이렇게 손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언론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쨌든 다른 옵션들이 많았을 거예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언론사를 택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낮으니까. 네, 내가 여길 포기하고 여길 왔는데 나에 대한 처우는 이 정도구나라고 실망하실 수 있는. 제일 보람된 건 어떤 거 있어요? 기자라는 직장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을 제가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서 행사를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금과 옥조와 같은 어떤 그런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그거를 실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아마 기자라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 어떤 게 새로운 게 생기고 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 말고 나 밖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이 직업을 즐겁게 보람차게 할 수 있지 나 개인의 행복이나 나 개인의 어떤 삶, 인생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적당하지 않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취준생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하면 좋겠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말씀해 주셔서 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막 네, 맞아요. 그런 조금 실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취준생 분들 중에서 이제 언론사 입사가 꿈이다라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아랑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아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언론인 지망생들이 같이 모이는 가입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첫 단계고요. 거기 딱 다 서칭해야 되는군요. 네, 거기에 가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공고가 뜨면 공고도 언론사 입사 공고도 전부 다 거기에 공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랑이라는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네, 권장을 드리고 왜냐하면 언론고시는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정도가 없어요.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그 언론사의 어떤 좀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함에 있어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취재라고 할 수 있죠. 언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의 그럼요. 언론사에 대한 취재. 매일신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신문사 기사 중에서 이혜진 기자님 쓴 기사에 선배님 이런 댓글 달면 제 메일 주소가 바이라인에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언론 편지. 취준생이시라면 뭐 좀 궁금한 게 있다, 좀 도움을 네. 바란다라고 하면 그 메일 주소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 주시나요? 영상을 보고 이제 메일을 주신 분께는 네.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많이 돼서 취준생들한테 지금 요즘 거의 언론사에서도 많이 그 코로나 이후로 뽑지 않는 추세라 힘이 좀 빠져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힘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진짜 준비한 멘트인데요. 네. 이제 언론인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 더 많은 곳,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관심을 두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든 열려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해줘요. 뭐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걸 고쳐달라, 여러 가지 제보가 올 수도 있고, 근데 특정 사람의 말에만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우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열린 귀를 가져야 되고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언론인은 많은 정보를 알고 듣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입을 가져야 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세상을 넓게 보는 눈, 그다음에 열린 귀, 그다음에 꼭 닫힌 입.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현장에서 뵙기 기대하겠습니다. 야, 진짜 멋있는 말이었어요. 준비했습니다. 네네. 준비 진짜 많이 났어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기자 생활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 이혜진 기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뉴스를, TV를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혜진 기자님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알려주시면 또 저희도 여쭤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When your bones become frail, life is stagnant and stale. But don't throw it 그래, away. 이거였어. You'll miss it. 당신의 취업 매니저, 취업메이트. Hours turn to days.